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TV에서 지금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해외 선물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함재한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익을 말하다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현재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내가 이 주식을 정말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이제 살벌하게 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좀 침착하게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현재 글로벌 경제랑 그다음에 전반적인 지수를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갈 종목들은 그래도 갑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아무리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갈 종목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갈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지 한번 좀 볼 거고요. 오늘은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 실제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분석한 그 다음에 좋은 주식들을 선별하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에 정말 적정한 굉장히 좀 저가로 나와 있는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지금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현재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연일 계속 신고가를 만들면서 3,000포인트를 넘었다가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 이제 보합을 하고 있는데 상승형 보합을 하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여러분들 전에는 보시겠지만 이 주황 색깔이 뭐냐면 주황 색깔 라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국채 금리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해서 그래서 주가가 이제 힘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원래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진다? 그거는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원래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너무 우세하게 되면 시장이 건강한 상승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도 일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건 똑같죠.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지금 이 올라가는 각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 좀 색깔을 제가 조금 진하게 바꿔보도록 할 건데 각도가 여기서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국채금리도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주가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는 정말 이 시장이 건강하구나. 뭐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그런 전망과 분석과 더불어서 주가가 같이 올라갔던 반면에 현재로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졌죠. 여기서부터는. 그죠? 지금 정권은 거의 한 30도 정도의 각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한 60도 정도의 각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일 겁니다. 자,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그죠?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충분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죠? 들기 때문에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금리가 여러분들 올라가면 여러분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자산이죠. 그죠? 안전자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일정 부분 올라갈 때까지는 괜찮은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죠? 국가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그죠?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조금 이제 돈을 많이 굴리는 투자자들은 그죠? 굳이 위험한 주가 지수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주식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일정 부분 수익을 낸 상황에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회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자, 코스피가 여러분들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그죠? 좋은 종목도 빠지고 나쁜 종목은 더 빠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여러분들이 찬스를 잡았다. 왜냐하면 주가가 여러분들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시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약간 조정을 주고 있는 조정 국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투매가 이루어집니다. 코스피가 떨어지면. 왜냐하면 내가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패닉셀을 연상케 하는 그런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현상이 바로 있는데, 루머에 여러분들 사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뉴스에 팔고 루머에 여러분들이 주워 담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은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각도가 조금은 내려와 줘야 코스피가 저점에서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간단하게 한번 좀 분석을 해보자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2,780포인트 정도,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워 담으셔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최소 한 50% 정도 비중을 두고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떨어진다. 이 밑에까지 떨어질 거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까운데, 만약에 2,400포인트까지 가까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거의 전 재산을 다 가져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내려오기 힘든 자리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긴 좀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780 정도가 건강한 조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계속 이제 보합을 할 겁니다. 상승 보합.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 여러분들 비중을 한 30%에서 50% 정도를 잡으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채금리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지금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게 1.6%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국채금리가 1.6%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6%. 자, 근데 아직까지는 1.6%를 건들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약간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국채 금리가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천장을 만들고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제 주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반등을 준비할 충분한 그런 좋은 자리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1.6%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거에 뭐였기 때문에, 자, 과거의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지지선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지지선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강력한 지지선을 저항선으로 만들고 다시 한번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고, 아마 기술적으로 하락이 좀 나올 거지만 여기서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를 여러분들 중요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종목 보고 이제 개별 종목, 여러분들이 주워 담아야 될 종목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주가 지수죠. 자, 나스닥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다 광범위하게, 그죠?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야, 그죠? 나스닥의 반등이 나와야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을 좀 볼 건데, 나스닥이 지금 12,385포인트 정도 위치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떨어지기 좀 힘든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 과거에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강력한 저항 매물대. 그래서 여기를 강력하게 한번 뚫고 돌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뭘 만들었냐면 새로운 눌림목 그리고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더 이상 떨어지기는 좀 힘든 그런 자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밀어 올렸다가 지금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반락이 나왔던 모습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12,386포인트가 굉장히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일단 피보나치 느낌으로 해서 피보나치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피보나치를 비율을 통해서 한번 얼마나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자,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여기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지웠다가 이렇게 위로 설명을 좀 도와드릴 건데 잠깐만요. 이걸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조정 구간이 0.618 정도가 굉장히 황금 비율, 그죠? 일반적으로 올라갔을 때 0.38이라든가 아니면 0.618 아니면 0.5 정도가 굉장히 이상적인 조정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0.618 정도 라인까지 일단 왔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23.6포인트 그 다음에 38.2포인트를 일단 깼죠. 여기를 한번 조정을 줬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굉장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가장 강력한 그런 지지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한다면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에 상원 통과, 그다음에 하원 통과를 하게 돼서 경기 부양책, 그죠? 1조 달러 부양의 부양책, 1조 달러 규모의 그런 부양책이 만약에 미국을 통해서 타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이제 반드시 금리를 조금 떨어뜨릴 거고 위험 자산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돈이 크게 한번 몰릴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저가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현재 0.618 정도로 해서 황금 비율로 딱 지금 맞춰져서 형성이 되어 있다, 주가가. 그래서 이 자리부터는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 색깔 여기 추세선 보이죠? 파란 색깔 저가 추세선, 그죠? 여기를 만약에 이제 하락으로 무너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이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매가 나올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저점까지, 그러니까 10,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제 일정 부분 다시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밑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저가 반등을 위해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아마 보합을 할 겁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보합을 하고 다시 이렇게 크게 한번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조금 이제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이상 추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급락이 나오느냐는 뭘로 결정될 거냐면은 자, 시장이 현재 금리가 너무 비싸다, 그죠? 비싸다고 인식이 되면 다시 한번 위험 자산으로 주가가 몰리게 되면서 크게 반등이 나올 거고 현재 금리는 싸지 않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주가는 이제 이 밑에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큰 전망을 좀 알려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이제 펀더멘탈적인 걸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스닥, 코스피 지금 우리 국채금리.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요 밑에 자리까지 지금 떨어지면 굉장히 좀 저가에서 주가 담으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무조건 주가 담으셔야 됩니다. 주가 담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저가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스닥이 저가 반등이 만약에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2,976포인트 여기가 이제 큰 지지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국채금리가 금리가 너무 비싸. 그래서 금리가 좀 떨어지는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주가는 좀 큰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큰 반등이 나오기 전에 갈 만한 주식들을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 종목은 형지 엘리트라는 종목입니다. 형지 엘리트. 자, 엘리트 교복 아시죠, 여러분들? 자, 형지 엘리트라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굉장히 좀 전망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일단 주가가 굉장히 좀 건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일단 일봉 그리고 주봉 월봉 순으로 일단 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좀 큰 전망부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 순서로 한번 좀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 순으로 일단 봤을 땐 여러분들 현재 여기에 저항선 있죠? 과거에 형성되었던 이 저항선 있죠? 여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성되었던 저항선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항선을 이탈했어요. 만약에 하락 추세였다가 추세가 다시 강하게 상승으로 반전이 나오려고 한다면, 그죠?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면 반드시 일단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점이 올라가서 삼각 수렴을 형성이 되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걸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거를 보지 않고, 그죠? 이 돌파하는 걸 보지 않고 그러니까 성급하게 샀다가 여러분들 손실 보는 경우가 이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선을 한번 뚫어줘야 됩니다. 시원하게.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당장 뚫지 못했고 크게 하락이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올라탔던 개인 투자자들을 한 번에 싹 다 물량을 이제 담아버리고 물량을 털게끔 만들어버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2020년 9월 달부터, 그죠?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했습니다. 월봉상으로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주봉, 일봉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일단 이거를 큰 추세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장기 추세가 지지선이 형성이 됐고 지금 일단 저항선을 이탈을 했구나, 그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이제 단기 매물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 있죠.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보라 색깔로 체크했던 이 시점부터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줌인을 해서 주봉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인데 여러분들 주봉은 이제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이었던 이 월봉상의 저항선 있죠.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그죠? 이 저항선을 한 3번 정도 굉장히 뚫지는 못하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옆으로 뚫었죠. 옆으로 뚫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점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자, 저점의 각도가 점점 약간 급하다가 완만해지는 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떨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 이제 반등의 자리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처음에는 이 정도의 각도로 떨어지다가 두 번째는 조금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세선을 1차로 요 자리 있죠? 이 자리 여기를 한번 이탈이 나왔다, 그죠? 이 자리를 한번 이탈이 나왔어요, 이 자리. 그래서 이탈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또 형성된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선을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를 돌파를 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이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제 뭐가 형성되냐면 자, 저항선을 돌파하고 반드시 올라가는 게 저항선 돌파, 그 다음에 저점이 반드시 올라가는 걸 확인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선을 한 2번 정도 이탈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자, 요 자리가 가장 여러분들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 개미들이 이제 많이 사요. 그죠? 많이 삽니다. 이제 저항선 돌파했기 때문에 많이 사야 되겠네. 그죠?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자, 근데 저항선만 돌파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점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을 건데 여기서 조금씩 올라가면은 또 떨구고 올라가면 떨구고 올라가면 떨구고. 자, 이 구간이 언제적이냐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거의 5월까지 거의 근 1년 동안 계속 뭐 한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는 겁니다. 그죠? 빨리 사세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또 파세요. 이렇게 투매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량을 조절해 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뻥 튀기기 전에는 한번
그죠?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물량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걸 제대로 배우시고 이 주가를 이 주식이 지금 저점에 떨어졌을 때 충분히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많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 현재로서 이제 저점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매수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걸 조금 더 굵게 표시를 해보자면 이 자리 있죠. 여기를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볼게요. 자, 빨간색 이 자리 있죠. 자, 이 자리 여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사셨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점이 이렇게 과거에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뭘 그렸기 때문에 변곡점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 주가가 어느 정도 좋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주식의 종목의 나름대로 재무상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가에서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되는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이제 지난 상태고 지금 이제 형제 엘리트 이제 일봉상으로 여러분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인데 자, 지금 일단 형제 엘리트가 좀 완연한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현재로서는 약간 상승 조정 느낌입니다. 상승 조정 느낌. 그래서 현재로서는 형제 엘리트라는 주식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의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 지금 저점에서 한번 주가가 막아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세선이 여기 형성되었던 추세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성되었던 추세선,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성되었던 추세선 이게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각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거죠. 각도가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 딱 사서 저가에서 주워 담을 중요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추세선을 이렇게 맞닿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죠? 맞닿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러면 현재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상승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눌림이 어디까지 형성되는지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차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추세선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자, 근데 보시게 되면 피보나치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저점부터 고점까지 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대략 한 107포인트 정도 올라갔습니다. 107% 정도, 107%. 자, 107%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0.382,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618 이 세 자리 숫자가 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으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61.8을 깨지 않으면 웬만하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즐겨 쓰시는 분들은 피보나치를 굉장히 좀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혹 가다가 피보나치를 많이 보는데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면서 0.618에서 이제 계속 반등, 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충분히 들어왔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자 올라갈 때 주가는 거래량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상태 있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일정 부분 빠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근데 현재로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많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가 반등이 나올 때 이때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형제 엘리트는 여러분들 무조건 저가에서 지금 주워 담을 굉장히 좀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주가 흐름을 조금 보인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본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이 밑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는 진짜 무조건 사셔야 돼요. 3,255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비중을 좀 크게 늘려서 한번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종목은요, 바로 이제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박셀바이오는 현재 지금 주워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한번 냉정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봉상으로 일단 좀 먼저 확인을
월봉상으로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월봉상.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땐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캔들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죽음의 캔들이 일단 조금 형성이 됐다.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이 지금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충분한 매물을 다 소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소화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주봉상. 자, 주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튀어주면서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때 얼마나 올라갔냐면 자,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거의 한 1266%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2배에서 13배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점에서 잘 잡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1년에 10배 이상 갈 주식들은 정말 찾기 힘든데 그래도 한 1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개까지는 아니고 한 5개 정도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한 5배 이상 가는 것들은 한 10몇 개 정도 나오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 넘게 간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좀 작년에 핫했던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갭을 올리고 나서 매물이 지금 떨어지는 형성이 되면서 하락 매물이 형성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일봉상으로 한번 추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일봉상의 가장 강력한 그런 상승 추세선을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이미. 자, 상승 지지선 여기를 지금 하락으로 뚫었어요. 자, 그리고 뚫었을 때 다시 한번 저가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살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어본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처럼 추세선을 한번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위로 한번 돌파가 나와야 돼요. 크게 한번 돌파 흐름이 나와줘야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냐면 돌파 흐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기존의 저항선을 좀 돌파를 해줘야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지금 저점에서 굉장히 좀 큰 상승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을 이 자리 있죠. 현재 대략 한 15만 4,700원 여기를 좀 강력하게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박살바이오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탈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좀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게 일단은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그죠? 과거에 저항선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종목 혹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상승 추세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의 하락 저항선을 조금 이탈이 나와줘야 된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지지선도 만들어주면서 추세가 큰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워 담지 마시고 자, 이 저항선을 무조건 돌파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린 15만 4,700원 정도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종목이 바로 이제 현대 상선입니다. HMM.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도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거의 제가 추천해드리고 나서 한 30% 정도 일주일 동안 올라갔었죠. 자, 그럼 이것도 지금 다시 한번 순서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봉상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인데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거 있죠? 그려놨던 거 글자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상으로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계속 현대상선 포함해서 조선주들이 완전히 과거에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죽을 좀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의 추세선, 그죠? 과거의 추세선을 여기서 한번 크게 이탈이 나왔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추세선을 하락 저항선 있죠? 여기를 무조건 이탈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걸 좀 크게 한번 확대해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저항선 있죠? 저항선을 뚫고 나서 뭐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반드시 저가가 저점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탈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여기서 뭐가 안 들어왔다? 매수 물량이 안 들어왔어요. 매수 물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 물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봉 하나 큰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제 매집봉입니다. 자, 매집봉. 자, 매집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항선을 뚫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 몇 년 동안이냐면 추세선 이탈하고 나서 근 거의 한 21개월 동안, 자 21개월이니까 거의 한 34개월 동안, 그죠? 34개월. 자, 34개월이면 1년에 12달이니까 거의 한 3년 동안 굉장히 좀 박스권을 그렸다. 근데 하락 박스권.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뭐 했다? 손절을 치는 겁니다. 자, 현대상선 완전히 망했다. 뭐 예를 들어서 H&M 주가는 안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다 투매가 이루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주식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내가 만약에 쓸 돈이 갑자기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봤을 때,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몇 천만 원 물려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손실을 보고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은 눈물을 머금고 전량을 다 매도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중에 보게 되면 또 올라가 있어요, 또 주가는.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좀 잘 봤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저가에서 주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 좀 사주셔야 된다. 근데 그거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저항선의 길이가 완만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자, 이 자리 있죠. 저항선 첫 번째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저항선 돌파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성되었던 조금 완만하게 생긴 저항선 있죠. 그 자리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추세가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사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크게 주봉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가가 지금 현재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항을 여기서 계속 줬습니다. 자, 저항을 주고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볼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항을 돌파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여기서 저점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매집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매집 구간. 그 다음에 또 매집 구간이 나오고 있다. 자, 매집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물량을 다시 한번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갈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 하더라도 미리 사놓는 겁니다.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계속 이제 털면서 저가 박스피를 그리고 있다.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본격적인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강한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거래량이 늘면서 과거에 뭘 이탈하면, 과거에 저항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되겠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대 상성 같은 경우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분석을 할 때, 자, 지금 주가가 여기서 계속 저점을 만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는데, 제가 저번에 추천해 드릴 때 언제 추천해 드렸냐면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다시 한번 하단에, 그죠? 하단의 지지선을 이렇게 되돌렸을 때, 그때 제가 이때는 전고점을 이탈하게 되면 많이 상승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과거에 뭐 했죠? 과거에 항상 뭘 뚫어야 돼요? 첫 번째 저항선, 그죠?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 저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 줘야 돼요.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번째는 지지선을 확인하시는데 지지선이 이렇게 가팔라지는지. 근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팔라지기 전에 조금 완벽하게 좀 완곡한 그런 각도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처음에는 많은 물량을 집어넣으시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대략 한 비중을 30%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각도가 조금 가팔나게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때는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30%에 비해서 조금 줄여서 한 15% 정도. 그래서 총 50% 정도 잡을 때는 30%,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0%, 5% 이렇게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이탈했을 때 그때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주워 담으실 수 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상선이 오늘 조금 투매가 좀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좀 음봉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좀 누를 겁니다. 밑으로. 누를 거지만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매수를 조금 노려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점 있죠. 전고점이 얼마냐면 대략 16,750원입니다. 16,750원.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되돌릴 것 같아요. 되돌리고 다시 한번 저가에서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워 담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가에서.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자, KB 파이낸셜 그룹인데요. KB 금융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은행주, 금융주가 굉장히 좀 많이 시중에서 핫하게 보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국채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 예금에 조금 이제 많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리 관련된 상품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KB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는데 그 전에 충분히 저가에서 주워 담을 수 있었는지 일단 월봉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인데 여러분들, 자, 이렇게 월봉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저항선 이렇게 형성이 됐다. 저항선을 지금 이탈이 나왔어요. 자, 이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봉상으로 해서 저점이 높아지는지 먼저 또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점이 높아지는지. 자, 그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냐면 요 자리랑 그 다음에 요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한 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굉장히 저점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과거에 저항선도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해서 이탈한 다음에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 여기서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일 조금 더 상승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누르면서 갈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추세 반전. 자, 저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저항선 이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선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뭐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충분히 상승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일봉까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인데 지금 보시면 자, 정말 거래량이 뭐 하고 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략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 거래량이 갱신을 했어요 오늘. 그죠? 그러면서 갭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그림이죠.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지지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지지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유지되면서 상승 저항선, 자, 상승 추세에서의 저항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었던 자리는 대략 한 45,650원 정도가 딱 적당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무조건 봤으면 매수를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거를 자 봤을 때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도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과거에는 저점이 떨어졌지만 지금 저점이 올라가면서 과거의 저항선 돌파하고 거래량 들어왔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B 파이낸셜 그룹, KB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이제 일단 일정 부분 주워 담으시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사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대략 52,900원 정도이기 때문에 52,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내일 조금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저점에서 매수를 좀 잡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젠이라는 종목인데, 자, 시젠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상으로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월봉. 자, 이것도 올라가기 전에 항상 똑같은 흐름이 있어요. 과거에 저항선이 있다. 과거에 뭐가 있다? 저항선. 자, 저항선. 그 다음에 형성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의외로 저항선 형성되자마자 또 바로 뭐가 형성돼줬다? 지지선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웬만하면 바로 갑니다. 웬만하면. 그죠? 자, 과거에 저항선 돌파했죠? 그 다음에 한번 지지선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라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그냥 바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충분히 매집을 다 끝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출발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대략 한 2020년 1월 달입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28,200원이고요. 여기서부터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대략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가 바로 요때 많이 들어왔을 거고 요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6배 정도 올라갔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저가에서 어떻게 주워 담을까? 지금 좀 많이 떨어져서 약간 좀 소가래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과거에 저항선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여기를 좀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는 좀 떨어질 것 같냐면 대략 71,300원까지는 많이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1,300원까지. 근데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현재로서는 관망 상태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자리 129,500원을 다시 이탈하면서 현재 형성되었던 일봉상의 저항선 있죠? 일봉상의 저항선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봉상의 저항선을 다시 한번 이탈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저점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일단 일봉상의 저항선은 1차적으로 돌파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일단 바로 형성된 건 아니고 저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이런 식으로 형성하면서 자,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역 헤드앤숄더, 역 머리 어깨형 패턴을 만들면서 이렇게 주가가 안착에 나오게 되면 129,500원까지 안착에 나오게 되면 일단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시제는. 자,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저점을 높여가는 걸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약간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저가에서 충분히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무조건 사지 마시고 아까 설명드렸던 저항선 이탈, 그 다음에 지지선이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구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제가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좀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매물대가 많이 현재 몰려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저항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거는 차트 공부하려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월봉상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월봉상으로 일단은 어떻게 됐다? 저항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월봉 저항선 이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방이라는 종목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주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저점이 올라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저점이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니까 저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중요한 거는 여기서 거래량이 뭐 하면서 계속 들어오면서 매물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일단 13,000원대가 굉장히 좀 강력한 매물대예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경방이라는 종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13,500원 정도가 딱 적당해요. 그래서 13,500원 정도의 매물대를 만약에 상승으로 재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착하는 거 보시고 다시 한번 추세선을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항선 이탈 이후에 저가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형성되었던 이 자리 있죠. 여기가 조금 이제 강력하긴 해요. 14,950원.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에는 물량을 다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물량을 다 잡아 먹으면서 뚫고 올라가 줘야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요것도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 여러분들 소주 많이 드시죠? 자, 진로인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 월봉상으로 좀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가 지금 저항선을 이탈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저항선 이탈이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뭐가 형성됐다? 지지선이 또 형성이 돼줘야 돼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죠? 굉장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누르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볼 건데, 일단 주봉상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집중적인 뭐가 들어왔다? 여기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때는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출발이 시작됐다 보시면 돼요. 하이트 진로.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웬만하면 사시면 좋아요. 이 종목은 웬만하면 사시면 무조건 손실은 안 볼 겁니다. 37,350원.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추세선도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저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선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도를 이었을 때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한번 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형성된 지지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뭐 하고 있죠? 추세선이 각도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가팔라지면서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저점에서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저점에서 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매수 물량.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7,350원이 여러분들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추세선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눌림을 주고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37,350원 상에서 웬만하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저점 34,200원 정도까지만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때는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한화 제너럴 INS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000370입니다. 종목 번호가.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처음에 월봉을 체크합니다. 월봉상 체크하는데, 월봉상에 뭘 이탈했죠? 월봉상에 저항선을 이탈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봉으로 보는 겁니다. 주봉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저점이 지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이 됐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한화 제너럴 INS라는 종목은 저점이 첫 번째 한화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이네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랑 그 다음에 요 자리 들어오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것도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매수 물량. 자,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주가가 살짝 뭘 주면서 조정을 주면서 전 매수 물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다음 다시 한번 저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한화 지금 손해보험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봉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요 자리 있죠. 한화 손해보험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저항선 이탈하고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 지금 추세선도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한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가 4,075원인데 4,000원대까지 떨어지면 웬만하면 많이 사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들 주워 담으면 늦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물량이 많이 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같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목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 자, 오히려
지금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다시 크게 반등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많이 좀 이렇게 풀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주식을 저점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까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괜찮다 싶으면 매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시 한번 유익한 과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